네, 반갑습니다. 수요 세미나 3월 네 번째 주 초보 스텝 청구 관리자 내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과정을 쭉 잘 따라와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진료가 끝나고 나서 수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타임에는 기본적인 수납 기능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타임에는 영수증 발급 넘어가서 그리고 올바른 세무 처리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보신 창이죠. 아마 진료 입력만 해보신 초보 스태프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수납을 누르시면 뜨는 수납창입니다. 수납창에서 보험 진료를 하셨을 경우에는 보험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자동으로 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납하신 수단에 따라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비보험 진료를 하셨을 때는 입력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비보험 진료도 보험 진료처럼 버튼을 만드시거나 숫가를 만들어서 입력하시는 방법. 우리가 두 번에서 보험 진료는 검정색 글자로 나오게 되고요. 비보험 진료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글자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비보험 진료 빨간색 글자는 실제로 청구가 안 들어가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금액을 임의로 수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비보험 탭에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무 숫가나 숫가 추가를 하셔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환경 설정에서 여러분 치과만의 숫가를 별도로 이름을 바꿔서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비보험을 보험처럼 똑같이 입력하시면은 금액이 당연히 수납창에 두 번째 라인에 추가돼서 나오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치과는 비보험을 별도로 프로그램 내에 안 남기고 수납만 계산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보험 진료하신 수납창 혹은 이제 일반 수납창을 띄우신 다음에 수납 항목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 버튼이 우측에 보이시죠? 제가 혹시 글자 안 보이실까 봐 크게 늘려놨는데 이 수납 항목 추가를 누르시면은 라인이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아래 하단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납 금액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비급여 진료 수납하실 때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진료 항목에 보시면은 항목 구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사용하고 싶은 구분 값을 정하셔가지고 이 기타 수납으로 하실 건지 보철로 하실 건지 정해서 수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통계 내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조금 아쉬운 거는 아주 세분화된 항목별로는 분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보철, 뭐 예방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수납을 받으실 때는 현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카드로 수납을 받으실 수도 있고, 뭐 계좌이체를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계좌이체는 큰 의미에서는 사실 현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대다수 요즘 사람들은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카드로 수납을 많이 받으시긴 할 텐데, 현금으로 받으셨을 때, 수납을 받으셨을 때 좀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시고 또 현금으로 수납을 받으셨을 때는 여기 수납창에 보시면은 현금 영수증, 현금 이 두 개 란이 있는데요. 이제 둘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실 때는 우리가 현금 영수증 칸에다가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해요, 선생님. 현금 영수증 칸도 있고 현금 칸도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어디에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건 뭐 둘 다 써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는 건이면, 환자한테 발행해 드리는 건이면 무조건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곳에다 적으시는 거고요. 현금으로 수납을 받았지만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이 현금 칸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한 곳에만 적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 20만 원짜리 진료를 했는데 10만 원은 카드 수납하시고 뭐 10만 원은 현금으로 수납하셨다라고 하면은 카드에 일부 10만 원, 나머지 10만 원은 현금 영수증에 적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분납을 하시되 토탈 금액이 그날 발생한 진료비랑 일치하도록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현금으로 수납받았을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10만 원 이상 거래를 하셨을 경우에는 의무 발급입니다. 치과도 2014년도부터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기간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거래, 진료가 일어났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이 현금 영수증 칸에다가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10만 원 미만 거래다라고 하시면은 환자가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라고 얘기 안 하면 그냥 현금 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10만 원 미만 거래여도 예를 들어서 만 원밖에 수납을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환자가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현금 칸이 아닌 현금 영수증 칸에다가 우리가 수납금을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든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니든 간에 환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의무 발급 대상인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의무 발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걸 어기셨을 경우에는 이제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치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0년부터 쭉 이제 의무 발행 가맹점이 됐는데요. 우리가 의무 발급 결제 금액이 예전에는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2014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10만 원 이상 거래를 했을 때 의무 발급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10만 원이 진료비가 넘어갔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안 되더라도 10만 원 미만이더라도 환자가 요청하실 경우에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을 한 번이라도 발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금 영수증에 찍히는 날짜가 당일밖에 승인이 안 됩니다. 과거 일자로 승인이 안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수납을 하셨을 때는 당일에 환자한테 현금 영수증 하실 건가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혹시 의무 발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저는 현금 영수증 안 할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현금 칸에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의무 발급 대상이면은 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국세청 지정 코드가 있죠. 이 지정 코드로 의무 발급을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상이면은 환자 신분 인식 수단, 즉 뭐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아시면은 그쪽으로 의무 발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환자가 정보를 전혀 주지 않거나 혹은 전화 안 할 거예요. 해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인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자, 몇 가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좀 살펴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치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최종 금액을 여러 회차로 나눠서 분납한다든지 아니면은 총진료비는 10만 원이 나왔지만 본인 부담금은 3만 원이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을 잡아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사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건강보험 급여 진료 후에 진료비 15만 원 중 본인 부담금이 5만 원이 나왔습니다. 의무 발급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보험 진료 같은 경우에는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15만 원이 나온 총진료비가 15만 원이 나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무 발급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환자는 실제로 5만 원밖에 현금을 안 냈는데 15만 원의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의무 발급 대상은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환자의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은 5만 원, 실제 수납한 금액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추후에 의료비 자료 제출하실 때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환자분들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초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하죠. 그때 환자가 실제 수납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환자가 본인 수납한 5만 원을 기준으로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의무 발급 대상을 선정하는 건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비급여 크라운을 36만 원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환자가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9만 원씩 4번에 걸쳐서 분납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나 봐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수납을 받을 때는 10만 원 미만으로 4번을 받는 거죠. 그러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의무 발급 대상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진료, 하나로 진행되는 진료의 끝으로 해서 총 진료비가 36만 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사정에 따라서 4번을 분납할지라도 우리는 의무 발급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좀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데 가끔 이제 패키지처럼 끊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미백을 몇 회차 하는 걸로 얼마를 받습니다 했을 때 환자가 매번 받을 때마다 돈을 내더라도 우리는 미백 5회차로 만약에 패키지를 끊었다면 그 5회차에 대한 금액으로 의무 발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두 번째 질문에 나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 발급 대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고요. 36만 원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대신 현금영수증은 수납이 일어난 당일 날짜에 각각 9만 원씩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시면 피부과에서 건당 8만 원씩 하는 피부 시술을 5회 시술로 끊었습니다. 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는 그냥 5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8만 원씩 하는 거 5번 받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우리가 미백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뭐 보통 5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3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다라고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같은 느낌으로 봐서 이거를 끝날 때까지, 종결할 때까지 쭉 해서 1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의무 발급 대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실제로는 40만 원을 기준으로 의무 발급 대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대신 현금영수증을 40만 원짜리로 한 번 끊는 게 아니라 환자가 돈을 낼 때마다 해당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을 보시면 현금영수증 칸에다가 금액을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돈 표시가 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돈이 여러 개 있는 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현금영수증 발급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뭐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셔도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은 이제 환자의 가족으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한테 수납금을 끊어주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혹은 나의 자식한테 대납을 해줬다고 할지라도 환자 본인 명의로 의료비 자료 제출이 끊어집니다. 대신에 이제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대납하신 분 명의로 끊어드릴 수 있어요. 대신 진료비, 의료비 나중에 자료 제출하시는 거는 환자분 명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납해준 사람 앞으로 연말정산을 못 하나요? 보통 가족관계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처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의 의료비를 끌어와서 처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의료비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현금영수증이나 뭐 사용하신 비용으로는 이제 부모님 명의나 아니면 자녀 명의로 바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현금영수증 발행할 때 프로그램상에서 주의하실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치과들이 보면은 카드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프로그램상에서 저장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2가지 수단 다 사용하셔도 무방한데 2개 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카드 단말기에 승인 처리한 게 프로그램으로 안 들어오고요. 프로그램에 저장 처리한 게 단말기로 연동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서 승인 처리를 하셔야지 현금영수증이 2번 발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2번 발행해줘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뭐 한두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통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됐을 때는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회차, 몇 달에 걸쳐서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치과에 나중에 사업장 현황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출이 현금에 대해서 2배로 잡히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매출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현금 영수증이 2배로 발행된 거니까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치과 입장에선 실제 소득이 일어난 게 아니라 2번 잘못 승인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꼭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주셔야겠죠. 자, 영수증, 그 외에 영수증 발급하는 방법도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을 볼게요. 일반적인 진료비 영수증은 선생님들이 수납 업무에서 출력만 누르시면 나오기 때문에 잘 하실 거고요. 연말정산 영수증을 환자분이 개별로 끊어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 메뉴로 들어가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다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면은 다 정상적으로 전송이 된 경우에는 다 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개별로 끊어드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간혹 전산상에 누락이 됐다든지 이제 치과가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두 명이 누락될 수는 있겠죠. 혹은 의료비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가의 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끊어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개별로 끊어주시면 되고요. 또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했는데 이거 개별로 한 번 더 끊어주면 이 환자가 2번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의료비는 국세청 전산으로 처리를 하든 아니면 이 개별 영수증으로 첨부를 하든 한 번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가 와서 개별로 요청한다고 하면 자료 제출을 전산으로 하셨어도 이걸 한 번 더 끊어주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원하시면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끊어드릴 필요는 없지만 원하면 끊어준다. 자, 수납 업무에 보시면은 연말정산 사보험 소득신고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의료비 자료 제출, 연말정산 영수증은 1년치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지금 검색 기간도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검색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보통은 전년도 걸 많이 기준으로 잡죠. 그래서 만약 올해 초에 뽑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아마 검색해서 발행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기간 검색을 해주시면 환자별로 몇 월 며칠에 진료를 했고 얼마를 수납했는지 쭉 나오게 됩니다. 지금 검색된 환자는 한 번만 수납을 하셨기 때문에 한 줄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아주 조그만한 버튼이 하나 있는데 연말정산 보험사 제출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실제 이제 검색하셨던 내용이 연말정산 확인서로 해서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팝업이 뜨고 우리가 저장, 출력을 누르시면은 바로 이 환자의 연말정산 영수증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영수증 도장을 출력물에 같이 인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수증은 잘 발행을 하시기 때문에 영수증 도장 세팅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도장을 물론 영수증 도장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원장님 도장은 처방전에 출력을 하시고요. 그 처방전, 진단서 이런 데 출력을 하시고 영수증 도장은 병원 직인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장님 도장이어도 무방합니다만 영수증 도장 세팅은 처방전에 세팅된 도장이랑 다릅니다. 처방전의 도장 설정은 환경 설정의 인적 사항에서 해주신 다음에 원예 처방전의 출력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영수증의 출력 설정에서는 영수증에 발행되는 도장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개 다 원장님 도장으로 하겠다 그러면 두 군데다 다 이미지를 원장님 도장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우리는 처방전에는 원장님 도장을 그리고 영수증에는 병원 직인을 넣겠다라고 하면은 영수증 출력 설정에서는 병원 직인을 스캔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헤매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미지 파일에 BMP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JPG나 PNG로 저장하신 경우들이 이게 안 들어가져요 라고 막 헤매고 계시는데 자, 글자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이미지 파일 여기서는 BMP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처방전에 넣으시는 도장 이미지도 해당 이미지 삽입란 하단에 보시면 어떤 파일 형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적혀 있으니까 선생님들 혹시 이미지 파일 스캔 떠서 저장을 했는데
여기에 넣는데 저장이 안 되거나 이미지가 잘 안 보인다 하시면은 요 이미지 파일 명칭이 맞는지 형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인데,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는 예전부터 발행하던 내역이 아니고요. 우리 최근에 이제 복지부에서 세부적으로 영수증을 좀 발행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세부 산정 내역서 양식을 공문화했고, 그 양식을 이제 각 프로그램사에서 이제 도입을 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급여, 비급여, 뭐 어떤 행위를 했는지 횟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즘 보통 치아 사보험 하시거나 실손보험 하시는 분들이 이 내역서를 많이 요청하세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출력이 되는 건 아니고 수납업무 영수증 발행에 가시면 영수증 발행을 딱 버튼 누르시면은 세부 산정 내역 출력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마지막 거 이거를 눌러주시면 세부 산정 내역서 출력이 되고요. 세부 산정 내역은 한번 출력해 보시면 어떤 게 나오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 세부 산정 내역이 급여, 비급여, 항목별, 비용 단가, 실수 횟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내용보다 조금 더 주의 깊게 선생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은 발급 비용 최초 한 분은 무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추가 발급 비용은 환자분이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물론 두 번째 것도 비용을 안 받으면 무방하겠지만 환자가 계속 발급을 해달라고 하면은 치과에서도 행정적인 소모가 있으니까 첫 번째 분은 무료로 해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추가 비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다른 내용, 다른 진료일에 대해서 한 부씩 계속 받아가시는 거는 돈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당일 내용 한 번 발급해 준 걸 계속 요구를 한다, 요청을 한다 하시면 두 번째 부부터는 요구자한테 서류 비용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시간 진행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세무 처리를 위해서 수납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